12페이지 가시죠.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이쪽이 시험에 매년 나오는 데입니다. 예외니까. 그래서 요 제3자 이한 신청. 첫 번째가 1번이 누구 이한 신청? 상속인 또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포괄 승계인. 갑소유 부동산을 을한테 팔았어요. 자, 3월 10일 날 팔고요. 잔금 5월 10일 날 하기로 했어요. 자,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그럼 등기는 언제 보통 들어가죠? 잔금을 치러야지 등기 신청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3월 달에 계약하고 잔금 5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자, 갑이 사망합니다. 4월 10일 날. 그럼 계약하고 돌아가셨네. 3월 달에 계약하고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잔금 치르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갑한테, 자, 병이라고 하는 상속인이 있다고 할게요. 상속인. 그럼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어디로 가요? 4월 달에 돌아가시면 여기로 가는 거죠. 예, 상속은 등기가 없어도 갑니다. 예,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해요. 그런데 이 상속은 포괄 승계. 그럼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 권리는 병한테 상속되는데 갑의 의무가 있나요? 이 계약상 의무. 매매하면은 매도인은 돈을 받을 권리는 있는데 그럼 돈을 받으면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의무도 상속받는 거죠. 빚도 상속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다 받는 거라고. 포괄 승계 그런 거죠. 그러면 소유권 상속받았지만 이미 계약한 거니까 줘야 되죠. 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써드린 이게 실제 권리 변동의 과정이에요. 그거 누구한테 갔다가 상속인한테 갔다가 상속인이 다시 매주인한테 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등기 공부하는 거죠. 민법 공부하는 게 아니라 등기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등기는 이렇게 두 번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넘겨줄 수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등기를 누가 신청한다고? 원래 당사자는 누구죠? 매매니까 이 등기 원인이 뭐예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매매죠. 갑이 을한테 매매했으니까 등기 주는 거잖아요. 이 등기 원인, 매매 당사자는 갑하고 을인데 갑이 갑자기 사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 신청을 당사자가 못하고 당사자의 누가? 포괄 승계인이 이 등기 신청해 주면 된다고. 되셨죠? 그러면 공동 신청이에요. 누구랑 누구랑? 을하고 병하고 공동죠.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 상속인, 다른 말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포괄 승계인이 신청하는 건. 그래서 옛날에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했어요. 우리 책에 지금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돼 있죠. 가로에 놓고 포괄 승계인. 그래서 현재 조문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옛날 조문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했더니 우리가 꼭 자연인 것처럼 아까 회사가 합병될 수도 있죠. 원래 이 회사 소유였는데 이 회사로 합병되면 이게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병 후에 회사가 이거 등기 신청해 주면 된다고. 그래서 꼭 상속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 포함하기 위해서 용어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누구에 의한 신청? 포괄 승계일에 의한 등기 신청. 되었죠? 그럼 이 등기의 포인트는 중간 생략형 등기라는 겁니다. 두 번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 등기가 되려면 요건이, 이 등기 원인이 포괄 승계가 있기 전에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계약했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바로 이렇게 넘겨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가 됩니다. 자, 돌아가신 다음에 계약하면은요, 누가 계약한 거죠? 돌아가신 다음에 계약했던 살아있는 사람이 계약했으니까 병이 계약한 거잖아요. 그때는 상속 등기하고 넘겨줘야 돼요. 등기를 두 번 해야 된다고. 예, 자, 그럼 글을 읽어보시면, 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 한 등기 원인은 이미 존재하고, 이미 계약을 했었어야 돼.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에 따른 등기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등기권을 전한 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가름하여 행하는 등기청을 말한다. 되셨죠? 예, 여기 그 의무만 개념은 확실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2번 무슨 신청? 대위 신청. 이 대위 신청도 예외니까 언제 할 수 있는 거죠? 대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걸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그래서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 대위할 수 있는 게 채권자 대위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할 수 있다? 채권자가 누구의 권리를 대신 행사? 채무자의 권리. 채무자가 권리 행사하고 있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신할 수 있다. 그다음에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대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만 있다면? 법의 규정만 있다면. 법의 채권자가 아니라도 대위할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체계를 이해해 보시면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 153페이지에 대위 신청 밑에 양가로 1번 제목이 뭐예요?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넘겨보시면 155페이지에 155페이지 밑에 2번 구분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 누가 아니더라도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무슨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는 말이에요. 넘겨보시면 3번에 신탁할 때도 대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4번에 건물 멸실 등기를 건물 대지 소유자가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건물 멸실 등기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 건물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하는 건데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다고. 근데 누가 안 하면 건물 소유자가 안 하면 대지, 토지 소유자가 대신 대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채권자 아니더라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특수한 경우에들은 대위할 수 있다. 그런 체계예요. 체계를 이해하시고. 물론 이제 채권자 대위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올해도 또 나왔죠. 매년 나옵니다. 그러면 채권자 대위에서요. 153페이지에 153번째 채권자 대위 등기는 매년 나오는데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숙지가 되셔야 되는데 갑이 을한테 팔고요. 을이 병한테 팔았다고 해요. 전전 매매했대요. 그럼 이때요.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매매했을 때 이 상황에서 누가 채권자죠? 매도인. 갑, 매도인, 을, 매수인이라고 해요. 여기 둘이 볼게요. 갑하고 을만. 그러면 누가 채권자라고 하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 누구를 채권자라고 부르죠?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그래요.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무슨 채권이 있죠? 뭘 받을 게 있죠? 샀으니까 소유권을 물건을 받을 채권이 있죠. 매도인은 무슨 채권이 있죠? 대금, 돈을 받을 채권이 있죠. 양쪽이 채권 채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계약이잖아요. 쌍무. 양쪽이 다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되는데 이 쌍무계약에서 누가 채권자냐 누가 채무자를 말할 때 기준은 물건 채권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뭘 기준으로 표현한다고? 물건 채권. 약속이라고. 그래서 민법 시간에 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이런 얘기를 할 때 채권자 채무자는 뭘 기준으로? 물건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딱히 금전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물건 채권을 기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은, 자, 누가 채권자라고 해요?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을하고 병 사이에 또 매매했다고. 그럼 요 매매에서는 누가 채권자? 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을 한꺼번에 얘기해 볼게요.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그럼 둘둘 얘기해서는 채권자고 여기는 채권자인데 세 사람이 걸리니까 용어가 혼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딱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요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를게요. 병을 누구로 부르겠다고? 채권자. 그럼 을은 뭐라고 불러? 채무자. 그럼 갑을 뭐라고 부를까요? 갑.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라고? 병을 기준으로 얘기하라고요. 병. 그럼 병을 뭐라고 불렀어요? 채권자. 그럼 여기를 채무자. 그럼 갑은 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구냐 이 말이지. 병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자기의 병의 채무자의 채무자죠. 아까 요 둘 사이에서는 여기가 채무자고 여기가 채권자로 했잖아요. 근데 병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갑은 자기의 채무자의 채무자잖아요. 채무자의 채무자. 그럼 채무자의 채무자를 법률 용어로 제3 채무자라고 그래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제3 채무자.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제3 채무자는 무슨 뜻?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 그래서 채권자 대위 등기가 나오면 일단 이게 갑을병이 나와야 돼. 나오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할 때 이제 등기 순서가 이 등기 먼저 하고 이 등기를 하겠죠. 갑이 을한테 팔았으니까 1번 등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병의 입장에서 보시라고 했어요. 병이 봤을 때 2번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1번 등기가 먼저 돼야죠. 그럼 1번 등기는 누가 신청하는 거죠? 당사자가? 갑을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을이 지금 이 등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럼 병이 을을 대신해서 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제 말 들으십니까? 예. 왜? 민법에 규정이 있다고. 채권자면 된대. 누구면? 채권자면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의 권리를?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위가 된다고.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누구의 대위예요? 채권자 대위 등기, 채권자 대위 등기. 그럼 1번 등기는 병이 대위하는 거예요. 그럼 2번 등기는 자기 등기하는 거예요. 2번 등기는 당사자 등기고 1번 등기는 대위 등기가 됩니다. 구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대위 등기 이해하실 때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대위하는 건데 1번 등기 대위할 때요. 공동 신청일까? 단독 신청일까? 네, 공동 신청이에요. 1번 등기 공동 신청이죠, 원래. 뭐니까 지금 매매니까. 그럼 누구랑 공동인데 원래는 갑하고 을이랑 하는 건데 을이 안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병이 을을 대신해서 을 자리에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누구에게 청구해? 갑에게 청구하는 거라고. 누구 앞으로 하자고? 을 앞으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권리가 있다고. 대위권이 있다고. 그럼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반대쪽은 의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병이 갑에게 청구하면 갑은 응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랑 공동 신청. 갑하고 병이랑 공동 신청합니다. 갑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소송 거는 거예요. 병이 누구를 상대로. 지금 누구에게 해달라고 했다고? 갑에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이 갑에게 소송을 걸어요. 이걸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자 대소. 그럼 이런 얘기는 나중에 이제 살을 붙이는데 이런 거 하려면 이 구조가 이해가 되셔야 돼. 그럼 채권자 대위 소송은 누가 누구한테 소송 거는 거?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소송 거는 거. 채무자에게 소송 거는 게 아니에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소송 걸어서 판결을 얻으면 단독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원래는 공동으로 하는 건데 판결 얻으면 단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위 등기도 원래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판결을 얻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위 등기 구조, 제3채무자, 채무자, 채권자. 요새는 좀 채권자 대위 등기가 좀 쉽게 냈어요. 채권자 대위 등기할 때 채무자가 등기 신청인이다. X죠? 이 사람이 신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신청해? 채권자가 신청하는 거죠. 명의는 누구 명의로? 명의라고 하는 건 누구 이름을 올리느냐 말이죠. 을 이름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명의의 등기를?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신청한다. 되셨습니까? 이게 채권자 대위 등기. 자, 1번의 의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자는 1번의 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게 민법 400에서 채권자 대위예요. 이에 따라 법 제28조는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누구의 등기를? 채무자의 등기를 대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채권자의 대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되셨고요. 쭉 넘기세요. 쭉 넘겨보시고. 그다음에 3번에 대위신청의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동그라미 3번에 대위신청 절차 기억. 등기 신청에 요새 잘 물어오는 거 읽어볼까요? 채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등기는 채권자가 단독으로 대위 신청할 수 있으나 채무자와 제3자의 공동 신청에서 해결될 등기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신청.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등기가 공동으로 하는 등기면 대위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 등기가 단독으로 하는 등기면 대위도 단독으로 한다 이 말이죠. 자, 채무자가 해야 될 걸 누가 대신하는 거죠? 채권자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해야 될 등기가 상속 등기였어. 나한테 판 애가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럼 제가 상속 등기를 대위할 수 있죠. 채무자가 안 하고 있는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상속 등기를 채무자가 안 하고 있으면 채권자가 무슨 등기를 대위해? 상속 등기를 대위한다고. 상속 등기는 원래 단독으로 해요. 원래 단독으로 하는 거니까 대위도 단독으로 하는 거라고. 되셨죠? 근데 이거는 이 등기는 뭐에서 등기하는 거죠? 매매라고 하는 거니까 공동으로 해야 될 거죠? 그럼 대위도 공동으로 된다 이 말이라고. 되셨죠? 근데 안 해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대위 소송 걸어서 판결 얻으면 단독을 할 수 있다. 글이 읽혀지십니까? 예. 자,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쭉 넘기세요. 대위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157페이지. 157페이지 쭉 넘어갈게요. 자, 대위 넣고 그다음에 3번에 대리인에 의한 신청. 157페이지. 대리는 뭐 임의 대리인도 있고 법정 대리인도 있고 다 됩니다. 무슨 대리인이냐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대리에서 제일 잘 많이 나오는 게 그 2번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 자, 매매했어요. 그럼 이 등기 신청 누가 하죠? 응? 매매해서. 그럼 등기 신청 누가 하죠? 아까 공동신청이라고 그랬죠? 등기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신청한다 그랬죠? 그럼 공동신청, 단독신청의 개념은 관념적인 겁니다. 그럼 이때 등기소에 누가 가요? 한 사람이 가도 되나? 돼요. 공동신청이란 말은 두 사람이 꼭 손잡고 가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신청이 두 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임받아서 날 수도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 들고 가는 거예요? 위임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신청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한 명이라도.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그럼 이 신청을 하는데 보통 이 등기를 할 때, 등기 신청할 때 잔금일날 매 수인은 뭐가 좋죠? 우리가 등기 들어가려면 잔금 치러야 될 거 아니야. 잔금 치르고 등기 신청할 때 매 수인은 산 사람은 돈 주는 거죠? 잔금일날 돈 주는 거고 매 도인은 등기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등기 넘겨줄 때 자기가 직접 가고 그런 거 아니고 보통 잔금 받으면 등기는 네 알아서 하라고 넘겨준다고. 그럼 뭐 넘겨주는 거죠? 위임장 주는 거예요. 말 되십니까? 예. 그런데 둘이서 양수서 신청하는데 자 여기 법무사가 있어요. 법무사. 그럼 법무사가 대리해도 되죠? 그럼 법무사가 위임을 받을 때 갑의 신청도 위임받고 을의 신청도 위임받고 그럼 법무사가 두 개의 신청을 위임받은 거죠?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그래도 되냐고. 이런 대리를 뭐라고 그러죠? 쌍방대리. 그러니까 법무사 요 대리인 한 사람이 양쪽에서 위임을 받았잖아요. 이걸 무슨 대리? 쌍방대리 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 을이요. 을이 자기가 법무사 비용을 누가 돼요? 법무사 비용은 권리자가 비용 부담이에요. 원칙이. 그러니까 등기되는 사람. 누구요? 매수인이 이거 변호사 써가지고 변호사 비용 내는 거라고. 근데 이 매수인이 돈 아끼겠다고 셀프 등기할 수도 있냐고. 셀프 법무사 안 쓴대. 그러면 누구의 위임을 받아서? 갑의 위임을 받아서. 그럼 자기의 등기도 들어가고 갑의 대리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공동신청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이런 걸 뭐라 하죠? 대리인의 자의계약이라고 하지. 대리인의 자의계약. 민법 시간에 그 대리인의 자의계약이라는 게 이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요 을이 셀프 등기하겠다 그러면 을은 지위가 당사자예요. 매수인이니까 당사자인데 동시에 뭐가 되겠대? 갑의 대리인이 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대리인의 자의계약. 대리인 동시에 자기가 계약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민법에서는 자의계약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데 등기 신청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 그냥 자의계약 쌍방대리 가능하다 이렇게 지문 나왔는데 요새는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로 잘 내요. 다음 중 적법한 등기 신청이 아닌 것은 막 이런 식으로 낸다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였다. 적법해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서 등기 신청한다. 이건 적법한 신청이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제목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대리인은 요거 제일 핵심입니다. 예, 됐고요. 넘기세요. 예.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누구에 의한 신청하신 거죠? 제 3자에 의한 신청. 예, 그 다음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신청 정보에서 신청 정보가 아까 뭐였죠? 신청서 내는 거예요. 그럼 신청서에다가 써야 될 내용 써서 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꼭 써야 되는 것을 필요적 정보라고 그래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160페이지에 신청 정보의 기록사항 1번 뭐라고 그러죠?
필요적 꼭 써야 되는 거. 그다음에 임의적 정보라고 하는 말이 뒤에 나올 건데요. 임의적 정보라는 말은 약정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것은 뭐라고 한다. 임의적 정보. 그럼 필요적 정보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요런 거 쓰나 보다 하시면 돼요. 제목만 한번 볼게요. 왼쪽에 160페이지 필요적 정보요. 꼭 써야 되는 거. 자, 1번 부동산 표시 써요. 일단은 어떤 물건인지 부동산 표시 쓰고, 그다음에 2번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원이 뭐 매매인지 상속인지 날짜하고 같이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등기 목적, 우리 지난주 했던 거 뭐 소유권 이전이냐 전세권 설정이냐 이런 등기 목적 쓰고, 그다음에 신청인에 관한 내용 써주고 넣을게요. 그다음에 맨 밑에 5번 뭐가 나옵니까? 등기필 정보 별표 치시고 등기필 정보. 자,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또 파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1번 등기가 완료가 됐어요. 자,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이가 끝났어요.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누구죠? 을이잖아요, 을. 그 을한테 등기 권리증을 줘요. 1번 등기가 어떻게 되면 완료가 되면 1번 등기 권리증을 줍니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을한테 줘요. 그럼 을이 권리자라고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2번 등기를 신청할 때 이것을 제공해야 돼요. 을이 2번 등기할 때는 매도인인가요? 을이 2번 등기할 때는 매도인이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종전 권리자예요? 종전의 권리자잖아요. 그럼 자기가 권리자였다고 하는 권리증을 내야 된다고. 뭐 할 때? 등기를 뭐 할 때? 신청할 때 을이 가지고 있던 등기 권리증을 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예, 이걸 내야 돼요. 그럼 이때 이 등기 권리증이요. 등기 권리증이 등기필 정보일 수도 있고 등기필증일 수도 있어요. 자, 현재 등기권리증은 법 용어가 뭐죠? 등기필 정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필 정보. 이거 암호로 돼 있어요. 암호. 예. 그러면 요 을이 병한테 팔 때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암호로 돼 있는 자기가 권리자라고 하는 암호,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가 있다고 이것을 신청서에다가 써야 돼요. 이 2번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뭘 적으라고?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종이를 제출해야 돼요. 제출.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매매가요 23년에 됐어요. 올해 10월 10일 날 잔금 치르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 신청할 때 누구의 권리증 내야 되죠? 을의 권리증 등기 신청할 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은 등기필 정보를 적어요? 등기필증을 내요? 네. 지금 매도인 을이 권리증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증을 등기필 정보 이것을 내요? 등기필증을 내요? 응? 갖고 있는 거 내요? 이게 개념이 잡혀야 된다고. 뭐라고?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옛날에는 등기필증이었다고. 지금은 뭐로 나오는데? 등기필 정보.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 제도가 2004년도에 이제 다 완료됐는데 이거 권리증 언제 받았죠? 1번 등기하고 나서 받은 거죠? 샀을 때 받은 거 아니야. 샀을 때 을이. 그럼 이 부동산을 80년에 사셨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언제 받았죠? 80년에 받은 거잖아. 그럼 뭘로 받았겠어? 등기필증. 그럼 80년에 사고 팔기는 23년에 팔 수 있죠. 그럼 팔 때 내는 것은 옛날에 샀을 때 받은 거 내면 된다고. 그럼 뭐 내면 돼요? 등기필증 내요. 이것을 재작년에 샀어요. 그러면은 뭘로 받았겠어? 등기필 정보 받았겠죠. 그럼 지금 팔 때 등기필
정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나 이거나 역할은 같은 거라고. 뭐라고? 등기 권리증 역할하는 게 뭐랑 뭐가 있다. 등기필 정보일 수 있고 등기 필증일 수 있고. 이거 내야 됩니다. 이거 내는데 이게 언제 내는 거냐면 공동으로 신청한 등기할 때 내는 거예요. 무슨 등기할 때? 공동으로 신청하는 이 등기 신청하는데 누구 거 내는 거죠? 이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거 내는 거죠? 2번 등기를 신청할 때 권리증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등기해주는 사람이잖아. 등기해주는 사람이니까 을 거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내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누구죠? 등기 권리자잖아요. 그럼 2번 등기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2번 등기 권리증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될 때마다 새로 나온다고. 그럼 1번 등기 권리증은 무슨 등기하고 나서 받은 거? 1번 등기하고 나서 누구한테 준 거고? 을한테 준 거고. 2번 등기를 또 했어. 병 앞으로. 그럼 병한테 또 새로운 권리증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뭐로 나오는 거죠? 등기필 정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막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건지 이거 얘기하는 건지를 막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청할 때 뭐 하는 거고 내는 거고 요거는 등기가 끝나고 나서 새로 나온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말 되시죠? 예. 올해도 요 등기필 정보 시험에 또 냈어요. 요새는 이렇게 전체적인 걸 낸다고. 등기필 정보가 신청할 때하고 완료될 때 이 말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요거는 이 등기필 정보는 뭐 하는 거고? 제공하는 거고 요거는 요 등기필 정보는 교부 통지된 거죠? 새로 나온 거잖아요. 이건 새로 나온 거고 이거는 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는 건 누구 거 내는 거고 등기 의무자 거 내는 거고 새로 나오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고 등기 권리자에게 주는 거. 되셨죠? 네,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등기필 정보는 뭐로 돼 있다고요? 암호로 돼 있다 그랬죠? 암호로 돼 있는데 책에 올해 여기가 답이었는데 자 194페이지. 책 194페이지 보고 계세요. 한참 가야 되네. 자, 이게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194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예, 보시면 요게 등기 완료 통지예요. 요게 등기필 정보예요. 자, 여러분들 이 종이 이름이 뭐죠? 이 종이 이름이 뭐예요? 이 종이 이름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종이에는 두 가지 내용이 써져 있다고. 뭐하고 뭐가? 등기필 정보도 써져 있고 등기 완료 통지. 그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위쪽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이 등기 완료 통지예요.
이 위에 네모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 말 그대로 이런 등기가 완료됐습니다라고 알려준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등기 완료 통지고, 그다음에 밑에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등기필 정보. 이게 등기 끝나고 나서 나온 거예요. 자, 등기 끝나고 나서 자 누구한테 준 거냐면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권리자 누구라고요? 김갑동한테. 그럼 김갑동한테 이런 등기 끝났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 그럼 등기 완료 통지 알려주는 거니까 한글로 적혀 있겠죠. 지금 한글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자는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오고 부동산은 이런 부동산이고 이 등기는 언제 접수받았다. 2011년에 접수받은 것이고 등기 목적은 뭐고?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 앞으로? 김갑동 했다가 김갑동 주고, 그럼 김갑동한테 권리증 줘요? 우리가 등기가 끝나면 권리증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권리증을 암호화해서 준다고. 암호화해서 그게 뭐라고요? 등기필 정보. 그럼 등기필 정보가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하고 뭐?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이게 올해 답이에요. 이게 답. 근데 어렵게 풀면 되게 어렵고 쉽게 풀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그럼 일련번호는요, 몇 자리 숫자로 되어 있나요? 몇 자리? 몇 자리? 12자리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일련번호. 이게 일련번호. 일련번호는 아라비아 숫자가 그 밖에 부호로 조합된 12개로 되어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W, TDI, UPRV, P6, H. 막 섞여 있냐고. 아라비아 숫자하고 영어가 막 섞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12개로 되어 있는 게 무슨 번호? 일련번호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50개 줘요. 몇 개 준다고요? 50개 줍니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준 거죠? 김갑동한테 준 거잖아요. 그럼 김갑동한테 줬어. 그럼 김갑동이 나중에 팔고 할 때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팔 때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권리증을 내야 되는데 권리증 이 종이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등기필 정보를 신청서에 쓰는 거예요. 말 되셨나? 예. 그럼 신청서에 뭐하고 뭘 쓰는 거야?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적어. 그럼 비밀번호는 50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임의로 선택해서 순번하고 네 자리 비밀번호 같이 쓰는 거라고. 옛날에 우리 보안카드 쓰듯이 이해되죠? 그럼 어디다가 쓰라고요? 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어디다가 쓴다고? 신청서에다가 쓴다고. 그럼 쓰면은 등기소에서 신청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등기필 정보 적혀 있는 걸 자기네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이게 맞으면 통과가 되는 거죠. 말 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게 옛날에 산 사람이면 이걸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죠? 등기필증, 종이 받았잖아요. 그럼 등기필증을 등기소에서 확인하고 통과되는 거라고. 쓰임새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요게 이제 등기소에서 받을 때 여기가 요렇게 스티커로 붙여져 있어요. 여기에 가려져 있다고. 등기필 정보는 암호로 되니까 아무나 함부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스티커로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부착 기준선이 그 말이에요. 스티커로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쓸 때 요 스티커를 이제 대법원 마크가 찍혀져 있어요. 그 요 스티커를 이렇게 띄면 그 안에 요 숫자들이 써져 있는 거라고. 말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자, 등기부정 사용 방법의 주의사항 읽어볼까요? 보안, 아까 스티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안 스티커 안에는 다음번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일련번호하고 50개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시 보안 스티커를 떼어내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한 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해당 순번과 함께 신청서에 기재하면 종래 등기필 첨부것과 동일하게 이해되십니까? 뭐 하라고요? 신청서에 뭐 하는 거라고? 기재하는 거예요. 이 종이 내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는 등기필증을 뭐 했는데? 첨부했잖아요. 그러면 첨부한 것과 같은 거다 이 말이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서 계속 등기필 정보 등기관리 통지서면 자체를 첨부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써져 있죠. 네. 다 이런 게 시험이라고 이런 게 다 시험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손가락 한번 읽어볼까요? 재작년 답 손가락 표시된 거.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는 종래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발행된 것으로 분실 시 재발급되지 않는다고. 절대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예. 저 요게 등기필 정보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으로 돌아오시면 책 166페이지 보실래요? 책 166페이지에 보시면 166페이지 예. 166페이지가 등기 신청서죠. 그게 등기 신청, 무슨 등기 신청서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인데 왼쪽에 뭐 부동산 표시 썼고요. 쭉 내려가시면 등기 목적이 뭐래요?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중간에 보이세요? 소유권 이전이고, 얘들 이전할 지분은 없고 전부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보이세요? 밑에 쪽에. 원인이 뭐였죠? 소유권 이전 등기 위에 등기 원인과 그 연유를 쓰는 칸이 있잖아요. 등기 원인이 뭐죠? 매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여기서 매매에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거라고. 그럼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 칸에다가 누구 이름 써요? 매도인이겠지.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 칸에다가는 매수인 썼겠죠? 그럼 매도인, 매수인 썼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뭐 각종 세금액 쭉 쓰고요. 중간에 갑니다.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고 보이세요? 중간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등기 의무자가 누구죠? 매도인? 아까 왼쪽에 이 대백이 매도인이잖아요. 그럼 매도인 등기권리증 냅니까? 그러니까 내긴 내야 되는데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으면 등기필증 내는데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 권리증에 해당하는 걸 썼죠. 그 이대비 갖고 있는 건 뭐하고 뭐 썼나요?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 ACDI 쭉 쓰고 비밀번호 몇 번 썼나요? 12-316 어떻게 쓰는지 보이시죠? 아까 총 몇 개가 있었죠? 비밀번호? 50개. 그죠? 다 시험 문제예요. 비밀번호 50개 중에서 이 사람은 몇 번 썼다? 12번 비밀번호 쓴 거죠. 쓰임새 이해되시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등기필 정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을 잡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161페이지 갑니다. 161페이지. 밑에 아까 5번 제가 5번 자 등기필 정보 별표 쳤죠? 네, 자 읽어볼까요? 등기필 정보를 어디다가 쓰라고? 신청서에 아까 쓰는 거였다고 등기신청. 근데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의 단독신청 권리증 경우로 한정한다. 자, 공동신청에 통과를 주십시오. 그럼 이 등기권리증을 내야 되는 거는 자, 이 칠판 다시 보시면 이 등기를 해줄 때 누구 거 내는 거죠? 을 거 내는 거잖아요. 등기권리증 내는 건데 이 신청이 단독 신청일 때는 원칙적으로 안 내요. 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자 거 내는데 이게 무슨 신청일 때 낸다고? 공동신청일 때 낸다고. 공동신청. 네. 그럼 단도로 신청하는 등기는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신청일 때 내라고요? 공동신청일 때.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넘겨보시고 자, 요 그림에서 을이요. 병한테 파는 게 아니라 을이 A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 해준다 그럴게요. 무슨 등기야?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 신청할 때 권리증 내야 되나요? 응? 내야 되겠죠? 이 등기 신청이 공동 신청하는 거냐고. 누구랑 을하고 소유자 을하고 A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가 누구죠? 을이 소유자잖아요. 그럼 소유자 권리자라고 하는 거 맞는 거 확인해 줘야 된다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뭘 내야 돼? 등기 권리증,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돼요. 예, 그럼 뭐하고 뭐 적었죠?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 50개 중에 하나 적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내요. 그러면 을이요. 세 번째로 B한테 또 저당권 등기해 줄 수 있나? A한테 후순위 저당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도 공동신청이니까 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그럼 뭐하고 뭐 적으라고?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 그럼 50개 중에 하나 정답 있잖아요. 그럼 요거 2번 등기할 때 20번 비밀번호를 썼어. 그러면 요 때는 20번 비밀번호는 또 못 써요.
아까 비밀번호 총 50개 중에서 한 번씩만 쓸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등기소에서 지금 등기필 정보 줬을 때는 이 사람이 앞으로 50번은 할 수 있도록 해준 거냐? 그래서 비밀번호를 몇 개 준 거예요. 50개 준 거라고. 개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1년번호는 하나 있는 거고 비밀번호는 50개. 한 번 쓴 비밀번호는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개념 잡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등기할 때마다 내는 거예요. 제공해야 돼요. 무슨 신청할 때 내는 거라고? 공동 신청할 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50번을 넘게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나요? 50번을 넘게 등기해주는 사람이면 비밀번호 50개 쓰고 이제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비밀번호 추가 발급을 신청해요. 뭐라고요? 추가 발급.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추가 발급이라는 말하고 재발급을 혼동하지 마시라고. 아까 뭐는 안 한다 그랬어. 재발급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추가 발급은 있을 수 있어요. 추가. 비밀번호 50개 다 쓰면 뭐 할 수 있다? 추가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이거 잊어버릴 수도 있나? 이거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잊어버려도 등기해 줄 수는 있다고. 권리증 잊어버려지. 증 잊어버린 거지. 권리를 잃은 게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권리증 잊어버렸어도 아까 재발급은 없다 했잖아요. 없어도 등기해 줄 수는 있다. 그럼 등기해 줄 때 권리증을 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종전에 권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없어도 확인만 하면 된다. 그래서 등기 권리증이 없을 때 하는 절차를 확인 절차라고 그래요. 무슨 절차라고 한다고요? 확인 절차. 그래서 밑에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라고 보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예, 원래는 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떡하냐? 그럼 무슨 절차라고요? 확인 절차. 저 첫 번째 기억. 등기문자 또는 그 법정 대리 등기 출석하면 됩니다. 출석. 직접 출석. 출석. 그럼 누가 확인한다는 얘기죠? 등기관이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직접 출석. 그 다음에 등기소에 자기가 안 가고 매도인이 안 가고 대리인이 갈 수도 있죠. 그럼 대리인이 갔어요. 그럼 대리인이 갔을 때 대리인을 둘로 나누면요. 변호사, 법무사를 이제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법무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격자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이냐,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냐로 나누시면 돼요. 예, 그러면 2번. 대리인이 자격자 대리인, 즉 누구일 때? 변호사, 법무사일 때는 등기소에 누가 가죠? 자, 법무사한테 맡겼어요. 그럼 등기소에 누가 가는 거죠? 법무사가 갔잖아요. 그럼 법무사가 원래 등기권리증도 갖고 가야 돼요? 매도인한테 뭘 받아서 등기 권리증 받아서 내야 되는데 권리증을 못 받았다고 잊어버렸다고 그래. 그러면 법무사가 자기가 확인했다고 하는 서류를 하나 만들어 그걸 확인 서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확인 서면 또는 확인 정보라고도 해. 맨 끝에 보이세요? 확인 서면 또는 확인 정보. 요거를 써서 내는 거예요. 누가? 법무사,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 확인 서면이라는 것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만 작성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셀프 등기 말씀드렸다고. 셀프 등기를 한대요. 그럼 누가 대리인이 된다고? 매수인. 매도인이 대리인이 되지는 않겠지. 매수인이 돈 받고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갈 때 그러면 위임장 받아서 가요. 그러니까 위임장도 갖고 권리증도 받아서 내야 되는데 권리증 지금 잊어버렸다고 한다고. 그럼 그럴 때는 매수인은 법무사,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확인서면 못 만들고요. 그때는 그 아까 위임장 받은 거 있죠? 아까 위임장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위임장에 그냥 위임장은 안 되고 공증받은 위임장이어야 돼요. 뭐라고요? 공증받은. 그래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손잡고 공증사무실 가야 돼. 그래서 위임장을 공증을 받아야 돼. 공증받은 위임장을 내야 돼요. 그걸 공증서면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공증서면. 3번이 그 얘기예요. 디귿번이. 그래서 신청서 중 등기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뭘 한다고요? 공증을 받아서 내야 됩니다. 공증서면 부분. 자,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나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그럼 등기 권리증 없을 때 하는 방법. 직접 출석. 그 다음에 대리인일 때 둘로 나누면 변호사, 법무사면 확인 서면.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가 아닐 때는 공증서면 부분을 제출한다. 되셨죠? 예. 요게 등기필 정보 파트입니다. 예. 자, 정리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등기소 표시 이런 것들은 이제 신청해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란 2번 제목은 뭐예요? 임의적 기록상. 그건 약정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야 되는 거. 요 등기필 정보 오늘 한번 꼭 복습 부탁드릴게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 있죠? 요 칠판에 제가 드렸던 그림 요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등기 신청 첨부 정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보세요. 그러니까 첨부 정보니까 뭐예요? 등기할 때
첨부하는 서류들 얘기하는 겁니다. 첨부하는 서류들. 자, 1번 뭘 낸대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낸대요. 그럼 계약했으면 뭐 내야 될까요? 계약서 이런 거 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2번, 파란 2번 제목이 뭡니까? 등기 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 뭐 각종 허가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뭘 내야 될까? 토지거래 허가서 이런 거 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목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 3번 제목이 170페이지입니다. 3번 제목이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그러니까 아까 위임장 이런 거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4번에 신청인의 주소 증명정보, 5번에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 6번에 대장 기타 부동산 표시를 증명한 정보. 넘기시면 돼요. 쭉. 그 다음에 7번에 뭘 내는 경우도 있다. 건물이나 토지의 도면, 지도 내는 경우도 있다. 8번에 인감증명서 내는 경우도 있다. 넘기십시오. 쭉 넘기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9번 뭘 내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또는 매매문헌. 요새 이제 여기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 매매할 때는 거래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개사가 되셔서 이제 매매를 중개하셨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 실거래가 신고제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 신고해야 돼. 그럼 신고하면 나오는 증이 뭐죠? 신고 완료됐다는 증. 신고 필증. 등기할 때 그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그 매매했을 때는 뭐가 들어간다? 거래 신고 필증. 그래서 매매를 만약 부동산을 2개 이상 했다 그러면 목록도 내요. 예, 그래서 이름이 뭐죠? 거래 신고 필증하고 매매 목록을 내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10번 기타 정보 쭉 넘어가십시오. 자, 첨부 정보는 이렇게 제목만 보고 넘어가세요.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등기 신청할 때 각종 서류를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되고 접수되고 심사하고 쭉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신청 이후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179페이지 6절까지가 신청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신청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청 이후의 절차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공부하셨죠? 첫째 시간에는 등기의 효력, 그 다음에 등기의 유효요건, 형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시간부터 절차 총론 들어갔습니다. 예, 등기가 될 때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원칙은 신청주의다. 신청주의. 관공서가 요구할 때는 뭐라고 한다? 촉탁이라고 한다. 예, 그러면 신청할 때 원칙은 임의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당사자 신청이다. 원칙. 예외. 임의 신청이 예외 의무 있는 경우도 있고 공동 신청이 예외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제3자.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대위자가 있을 수도 있고 포괄 승계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도 되고 전자 신청도 된다. 그럼 신청할 때 말로는 안 되고 신청서 내요.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신청서에다가 권리증에 대한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등기필 정보 아까 뭐였죠?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적어야 되는 경우 무슨 신청일 때? 공동 신청할 땐 적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잊어버렸으면 어떡한다? 직접 출석하여서 할 수도 있고 변호사 법무사의 확인 서면 또는 공증서면 낼 수도 있다. 되셨죠? 신청 제대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첨부 서류도 내야 돼요. 각종 내야 될 서류, 뭐 각종 허가서 이런 것도 거래 신고증 각종 서류도 첨부해서 내면 뭐가 되고 접수가 되고 심사하고 접법하면 등기가 되는 거고 끝나면 또 새로운 권리증 나오나요? 등기가 끝나면 새로운 권리자한테 또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준다.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중간에 부적법하면 뭐하고 각하.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거 하신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이론 하나 있어요. 등기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하죠? 등기부상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당사자 능력. 등기의 당사자 능력. 이름 뭐라고요? 등기의 당사자 능력. 무슨 뜻이었죠? 등기부상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예, 그래서 민법상 권리 능력보다 넓은 개념이다. 민법상 권리 능력은 두 사람, 자연인하고 법인인데 요거는 무슨 말이 있어서 등기부상에 있어서 원래 권리자가 아니지만 등기부의 권리자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 더 있다. 비법인 한 3명 기억하시고요. 학교는 안 돼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고 태아 안 돼요. 네, 태아 안 돼. 조합. 여기서 말하는 조합은 무슨 조합? 민법상 조합은 누구 소유? 조합
원들의 합의인 거지. 등기부에 조합 등기할 수는 없다. 근데 지금 되느냐 마느냐에 따지는 것은 성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명칭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실까요? 예, 연말인데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꼭 나오세요. 예,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